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강덕구 의원님. 드린 망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강덕구 의원님. 위원장님, 한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과 글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 발언이 그리고 글이 주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를 보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의 연속입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 붉은 유산 재미봤으면 걷어치우라 등의 망언을 했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망언으로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쌍용 자동차 30명 읽은 기사 보십시오. 또 건설노조 고 양희동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동료 노조원들이 분신을 방조했다는 논죄 조선일보 기사를 페이북에 올리면서 죽음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올바른 노동조합 정신이 아닐까요? 라는 마치 분신 방조가 사실인 양 왜곡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동료 노조원들은 분신을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분신 방조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 망언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서면질에 대해서 후보자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과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답답하고 그리고 국민이 몇이나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세월호 참사 혐오 모독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그리고 사퇴하라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구판을 말로 벌린 당사자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손배 가압류 희생자 유족, 그리고 고 양희동 씨 유족계 후보자가 분명한 사과를 한 후에 질의가 시작되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지금은 나중에 이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발언 취지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 취지입니까? 네, 김태선 의원님. 네, 울산 동구 김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무위원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논의하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모욕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는 극우 세력의 선봉에 서서 2019년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욕한 주동자입니다. 잠깐 얘기 듣고 하시죠. 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향해 빨갱이, 기생충이라는 그거를 서슴지도 않으면서 국회를 점령하고 빨갱이 기생충들을 쳐부숴라 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는 사법적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농성자들은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농성 중인 정당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하물며 침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언제든 선동과 폭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입니다. 그런 후보자가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의장에 앉아 인사청문을 받는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매우 모욕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반환의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파기하는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인권을 하찮게 여기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으로,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하면서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도한 세상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극우 막말, 국회 폭동, 반노동을 일삼는 인사를 청문해달라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와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의 끝판왕입니다. 국회에 난입해 민주주의를 조롱한 인사가 국회 회의장에 앉아있는 부족을 긁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인사청문 요청이 왔으니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고 국회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대한민국의 부정하는 인사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자, 우리 김희상 의원님 발언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랍니까? 네, 김희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자,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진행을 하셔가지고 말씀들을 아니,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이게 저기 뭐야? 자 이미자 의원님. 조사 진행하려고 청문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지금 왜 그렇게 진행하세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지금 만약에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그러면 잘 알다시피 의사 진행 발언은 발언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발언하실 때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희상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예?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예. 먼저 그 위원장님한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회의 전에 이게 본인들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회의와 상관없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또 청문회와 상관없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이래 하면 좀 끊어주시고, 또 전체 결의에서, 한노위 결의에서 오늘 청문회 하는 것으로 전부 일정이 다 나와 있고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사과가 없으면 청문회를 하니 뭐하니 이런 어떤 형태가 되어서 되겠는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답게 본인들이 주장할 부분들을 하시고 그 본회의에 질문 들어가서, 그리고 여당 의원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지난 어떤 상황에 이래 보면은 공과 사는 다 있습니다. 공과 사는 다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은 지금까지 어떤 노동부 장관이 있었습니까?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본회의를 실시하면서 그 질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먼저 의사진행 발언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여기 언론 때문에 의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청문회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